네, 안녕하세요. 영원설입니다. 지난 시간에 급하게 어, 베이지안을 시작했다가 돌아온다 해놓고 끊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베이지안을 완료해서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전략이라도 베이지안으로 돌리니까 최적화가 잘 되었네요. 그죠? 수익이 나는 전략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근데 자금은 좀 많이 필요해요. 일평균 거래일수는 9.6, 2천만 원을 하니까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부터 보면 변수값이 요렇게 정해져 있는데 39, 25 마이너스 1, 60억 이상 요런 형태로 최강들은 110 이상이네요. 요런 형태로 정해졌어요. 일평균 거래일수 9.6회, 적정 최대 종목 수가 9개 나왔고 평균 보유 시간은 500초 이상 걸리고 승률도 51%가 넘어가네요.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상승 구간에 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만 해도 매수량은 충분하다고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상승 구간이 더 많게. 그렇게 되고 수익률 합계가 6%, 수익금 합계는 1,000만 원. 두 달 동안 2억 투자하고 1,000만 원 나오면 저조하죠. 낙폭 금액은 900만 원. 비슷비슷하네요. 매매 상승률 0.1.06, 연간 예상 수익률 44%, 이런 형태로. 이 상태에서도 매도 전략만 잘 만들면 충분히 연간 수익률을 훨씬 더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MDD 몬테카를로를 보면 우상향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아직 저조해요. 약간 우상향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약간만 군뱅이 기어가는 모양 형태로 나왔네요. 그죠? 물론 이제 지수 비교해서는 지수가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오면 이것도 수익이 올라오네요. 그죠? 지수 대비는 수익률이 괜찮아요. 보면. 그러니까 매도 전략이 부실하니까 당연히 이제 맨 마지막에 전략으로 청산이 안 되고 마지막 9시 30 분에 전략 종료하면서 청산이 되면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어요. 그죠? 요런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보면 베이지안 같은 경우 베이지안을 쓰는 이유는 베이지안은 최 최저의 그러니까 실행 백테스트 실행 횟수 대비 최저값의 근사한 값을 빨리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시간 대비 최저값을 근사한 값을 빨리 찾아줘요. 로고를 보면 기준적 게시할 때마다 이렇게 로고가 찍히고 이렇게 이제 트레인 구간, 검증 구간 이렇게 찍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쭉 찍히다가 가령 예를 들어 파스2가 음 26 파스2가 보면 20 원래 25 에서 15 까지 했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26이 자동으로 추가됐어요. 25 값이 되기 때문에. 그죠? 자동으로 추가됐고 이 범위 추가는 어떻게 되냐면 최저가에서 맨 처음 거라든지 시작값하고 종료가에서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나씩 추가해요. 요런 형태로. 그죠? 25에 도달하니까 이게 26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쭉쭉 또 돌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총 48에 돌아갔고 이건 변수가 작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옵투나 할 때 여기서 원래 변수 개수만큼 돌아가는데 20회 20 회로 고정했어요. 변수 개수 9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9개 갱신이 안 되면 멈추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변수가 너무 작을 때는 일부러 수치를 이렇게 높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니면 변수가 많을 때도 뭐 200회 이상 뭐 100 개인데 200회 이상으로 올리면 더 잘 찾아주겠죠. 그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요거예요. 일단 초기화해 둘게요, 0으로. 그렇게 해서 수치가 이제 요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9-1 6116 26 44 그죠? 그래서 보면 9 25-1 6116 26 44 요렇게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최적화한 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옵투나가 2분 30초 동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최저값을 찾아준 겁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최저값을 찾아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옵티나로 맨 처음에 찾고 그다음에 다시 교차 검증 그리드를 돌리는 거예요, 더 세세하게 찾기 위해서. 그리드를 돌려 놓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드를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요렇게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자, 돌아왔습니다. 최적화도 완료됐어요. 이제 그리드 최적화는 이제 훨씬 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최저값을 더 잘 찾아주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확실히 다르죠. 음, 다름을 느끼실 겁니다. 보시면 이제 매매 수는 조금 줄었어요. 총 거래 수도 많이 줄었고 보유 기간은 조금 늘어났네요. 평균 수익률 1% 이상이고 매매 성공 지수 1.39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시금 합계 3,900만 원. 낙폭 금액은 600만 원 정도 되네요. 연간 예상 수익률 133%. 이렇게 보시면 이 수익금 그래프 자체도 보면 마이너스는 빨리 끊었고 플러스는 많이 나와요. 그죠? 플러스는 많고 이런 형태로. 그래프도 보시면 이제 이 녹색 점선이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하나가 검증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 주의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주의 검증 구간 7 개를 나눠서 교차 검증을 한 거예요. 그죠? 요런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한 거예요. 그리고 월별도 매월 매요일마다 다 수익이고 반대로 이제 매도할 때 9시 30분에 수익이 많이 났네요. 그죠? 몬테카를로 그래프도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죠? 지수 대비도 수익률이 괜찮아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거의 횡보장을 하고 있다가 지수가 조금이라도 상승 구간이면 계속 수익이 났네요. 그죠? 좋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도 좋아요. 10% 이상 수익도 많이 났군요. 그래서 보면 뭐 1 0 0 원부터 쭉 해 갖고 계속 좋습니다. 전략은 그닥인데 그래서 보면 요렇게 이제 변수가 바뀌었어요. 어 성장률은 9% 이상, 9% 이상부터 21% 사이 해라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 바로 이렇게 전략에서 최저가 전략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요렇게 최저가 예제 전략. 그럼 방금 우리가 정한 요 최저값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면 매도도 최저가 예제 전략으로 바꿔야겠죠. 그죠? 요런 형태로 그대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불러올 때 이렇게 전략을 불러오고 이 값까지 별도로 이 최저가 값이 자동으로 불러와서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전략을 구동할 수 있어요. 그죠? 수익률 4% 마이너스 4%. 9 번이 11% 네요.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마이너스 4% 미만 되면 매도하고 아니면 11% 이상 되면 그러니까 11% 이상 상승하는 것만 잡도록 그렇게 됐네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일반 전략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고럴 때는 요걸 넣어요. 매수 전략으로 저장, 여기도 매도 전략으로 저장. 그렇게 해서 이 전략 편집기에서 전략을 불러오면 요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방금 최적화한 값으로. 그죠? 등락률은 9%에서 21% 사이, 고저평균 등락률 0% 이상. 거래 대금은 이게 1억, 100억 이상이네요. 당해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만 거래해야 하고 체결 강도도 110 이상.
그리고 체감도 평균보다 7% 이상 7 값 높은 값감 높은 때만 체감도 평균보다 체외 강도가 7 이상일 때 이게 체외 강도도 올라가니까 이것도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등락률은 28% 이상 되면 무조건 매도하고 4%나 마이너스 11% 요런 식으로 되네요. 그죠? 요렇게 전략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최저가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최저가 테스 요렇게 해서 최저가를 하는 거고요. 그죠? 물론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똑같이 최저가 테스트기에서도 요렇게 확인 기간을 넣어 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최저가 테스트는 최저가를 해서 바로 테스트가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수동으로 할 때는 요거를 뭐 이제 우리가 엔진을 다시 로딩해야겠죠. 뭐 26 일까지. 그죠? 26 일까지 로딩해 가지고 26 일까지 로딩해서 요거를 25년 26 일까지로 하고 25년 12월 22 일부터 요렇게 해도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서 엔진 로딩하고 요렇게 해서 전략을 돌려보면 테스트가 되죠. 그죠? 내가 최적화한 값으로. 아니면 최저가 테스트기에서 바로 요만큼을 엔진을 로딩하고 다시 요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요거를 해 볼게요. 지금 어차피 요거는 설명이 다 됐으니까. 지금 안 된 게 최적화 테스트 할 차례잖아요. 그죠? 요거, 요거 최저가 테스트 편집기. 그래서 똑같이 요렇게 7 1로 놓고 그죠? 그러면 엔진을 다시 로딩해야 돼요. 데이터가 이제 모자라요. 여기서 누르면 분명히 데이터 모자란다고 뜰 거예요. 그죠? 어? 진행되네요. 잠깐만요.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요걸 날짜를 바꿔서 로딩해야 되는데 바꿔서 로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바꿨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되는 거고 실제로는 엔진을 다시 로딩해야 돼요. 요렇게. 원래 이제 이 날짜를 테스트할 때 요 날짜를 가져가 가지고 요 기간만큼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 보면 26 일까지 확인 기간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는 여기에 데이터가 없어요, 엔진에. 그죠? 그래서 이런 진행만 된 거지 실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날짜를 바꿨으면 로딩한 상태에서 테스트키 편집기를 돌려 볼게요. 아마 최적화는 거의 안 될 거예요. 최적화가 한번 했기 때문에. 그죠? 기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차 검증 테스트를 해 볼게요. 녹화는 끊지 않을게요. 아마 금방 완료될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그리드 최적화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변수들을 한꺼번에 백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바가 진행되면 값이 바로 나와요, 모든 변수 값들이.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죠. 아마 한 번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한 번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그죠? 바로 끝나죠. 바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최저가 테스트를 돌리면 요런 형태로 나와요. 자, 우리가 아까 직전 그래프를 불러와 볼게요. 직전 그래프를 불러올 때도 여기서 지금은 안 되겠네요. 요즘 최저가 도중이니까 안 되고 바로 이 DB에서 찾아봅시다. 여기서 백테스트 그래프를 가 보면 마지막 거 요거는 지금 저장된 거고 시간이 오전 11시 13분 요건 저장된 거고 요거죠, 요거. 요 부분. 요거예요. 자 요거랑 요 그래프 요 직전이랑 같죠, 그죠? 최저가 똑같이 된 거기 때문에 같아요. 요까지. 그죠? 완전히 같죠?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프를 잠시 보면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검증 구간 7개 맞고 요 빨간 선 앞에 값까지 최저가를 돌려 가지고 그죠? 최저가를 돌려서 이 회색 부분에 백채를 한 거예요, 회색 부분까지. 그 회색 부분은 실제 매매를 했다고 적용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 최저가 테스트 편집기는 요렇게 일정 구간을 남기고 최저가를 하고 나서 최저가에 포함되지 않은 테스트 구간을 요렇게 회색 구간을 요렇게 매매를 실제 매매를 돌렸다고 치고 요런 형태로 백테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 수익금 합계가 늘어났을 거예요. 수익금 합계가 3,900이 3,980 이었는데 그죠? 4,116 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주당 130만 원 정도 벌었네요. 그죠? 이 전략으로 주당 130 이번 주에 이렇게 조금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어차피 그래프도 좋고 다 비슷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보면 테스트 구간을 이제 앞에 구간은 전부 최적화형 구간이고 실제로 달력을 보면 22 일부터를 보면 돼요. 그죠? 22 일부터. 22 일부터 보면 여기 1월 20일 여기부터네요. 그죠? 1월 22 일부터 시작하자마자 4% 마이너스였고 그다음 플러스 최고 수익 많이 나는 게 여기 천일고속이네요. 천일고속. 음. 이렇게 VI 한번 걸리고 풀리자마자 샀다가 VI 해제되고 바로 팔았네요. 그죠? 요런 형태로. 그리고 뭐 사보 한 프로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근데 얘가 이거 전략 종료 청산이 됐군요. 전략 종료 청산. 얘는 거의 4% 11% 아니면 이 전략은 그렇네요. 딱 상승할 놈만 잡아 가지고 그죠? 상승할 놈만 잡아 가지고 이건 너무너무 상승할 놈이 아니었는데 상승한 놈만 잡아서 별로 안 움직이는 거는 전략 종료 청산까지 갔다가 그죠?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거 잡고 뭐 요런 형태로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수익이 난다는 게 신기합니다. 물론 요거 가지고 이제 1 년치 데이터를 돌려 봐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거는 생략하고요. 요런 형태로 이제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걸 아까 수동으로 여기서 아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요런 형태로. 그죠? 요것도 돌려 볼까요? 백테스트. 어차피 26 일까지 로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 보면 마지막 요 테스트 구간만 백테가 될 거예요. 요렇게. 음 됐죠. 그죠? 요렇게 수익 났다고 표시되죠. 아까 그 마지막 그래프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250만 원 정도 130만 원 정도 아까 수익 난다 했었잖아요. 그대로 요렇게 찍힙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오늘 테스트 구간만 하려면 요렇게 하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최적화를 돌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략을 사용할 땐 이 전략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할 때 그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테스트 구간을 빼고 최적화를 돌려야 돼요. 그죠? 항상. 지금은 이제 기간 데이터가 2달 밖이라고 2달 만이라고 했을 경우 한 주 빼고 돌린 거지만 실제로 1년 데이터가 있으면 뭐 한 달을 빼고 돌린다든지 뭐 2달을 빼고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최적화를 돌릴 때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최적화를 하고 나서 최저가 테스트를 돌려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이 최저값이 마지막 데이터까지 반영된 최저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보통은 이제 한 주에 주마다 이제 최저가를 돌리는 분들도 계시고, 전략이 많이 안정적일 때는 한 달마다 돌리는 분도 계시고, 뭐 2 주마다 돌리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뭐 전진 분석을 통해서 또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최저가 편집기를 마지막 날짜로 로딩해서, 만약에 뭐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1월 22 일이에요, 오늘이. 다음 주에 돌릴 전략을 할 때는 1월 22 일까지, 그죠? 1월 23 일, 1월 23 일이네요. 23 일까지 로딩해서 최저가를 돌려서 그 최저가 나온 기준값 가지고 다음 주 한 주를 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최저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전략을 만들 때는 항상 데이터를 빼고 해야 된다는 거, 방금 제가 했듯이 그렇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테스트 편집기까지 됐고요. 그죠? 전략 편집기, 변수 편집기, 최저가 편집기, 테스트 편집기. 그리고 이제 전진 분석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은 한 주를 빼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진 분석은 이제 다르게 해 볼게요. 4 주, 1 주, 1주 요렇게 해 버리면 날짜는 26 일까지 로딩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4 주간의 학습 기간을 가지고 검증 기간 하나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주의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로딩된 건. 근데 한 번 최적화할 때는 4 주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4 주의 확인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걸 4 주간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다음 주 테스트를 하고, 또 한 주 밀리게 되면 또 최근에 4주 가지고 해 가지고, 그럼 총 이제 확인 기간이 4 개가 되는 거죠. 고렇게 해서 전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전진 분석도 돌려 놓고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전진 분석이 완료되었네요. 전진 분석 기간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얘를 보시면 6의 1로 바꿨어요. 6의 1로 바꿔서 총 8 주기 때문에 이제 확인 기간이 2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 검증 기간은 학습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6 주에 확인 기간 1주 하면 확인 기간이 2 개예요. 그죠? 확인 기간이 2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전진 분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팩트 결과를 보면, 우선 맨 처음에 보면 이제 학습 기간 1 중에 이제 교차 검증이기 때문에 검증 구간이 여러 개겠죠. 6 개겠죠. 6 주로 했으니까 검증 기간이 6 개로 바뀝니다. 이렇게 교차 검증하고 요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요 기간으로 최적화해서 요렇게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행된 걸 보면 현재 기준값은 요런 형태고, 그래서 인샘플 기간, 인샘플 1 구간 1 단계 그리드 최저가 시작해서 쭉쭉쭉 진행되다가 한번 완료되고 나서 이렇게 최저값을 3 개를 변경했어요. 그죠? 3 개를 변경해 가지고 그다음에 2 단계 시작되고, 2 단계 시작하고 나서 다시 또 완료돼 가지고 요렇게, 근데 이제 2% 미만, 2% 미만으로 돼 있죠. 저값 확인을 할 때 보면 저값 상승이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만 2개 있어요. 그죠? 1 단계에서는 저하값 확인할 때 요렇게 한번 갱신되고 22% 짜리, 35% 짜리 있어서 35% 짜리로 요렇게 변경한 거고요. 2 단계에서는 이제 저하값 하나는 변경이 됐지만, 이렇게 하나는 변경이 됐지만 그게 2% 미만 상승이기 때문에 중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저값을 요렇게 다시 백테를 한 번 더 한 거고요. 같겠죠, 요 부분이. 같은 게 아니고 이제 출력되는 거는 순서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이제
구간 1 단계 하기 전에 이전 최저값 한번 최저가하고 이제 바뀐 게 적용돼 있겠죠. 여기 18도 바뀌어 있을 거고. 그죠? 요 18로 바뀌었고 -4에 7,000에 -4 그죠? 7,000에 -4 -4 -4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고걸 다시 최적화 한번 한 다음 2 단계 2 구간 2 구간 인샘플 2 구간 1 단계 최저가 쭉 하다가 조합 확인하니깐 2.8% 짜리 하나 있네요. 그죠? 요거. 그래서 고걸로 바꾸니깐 요렇게 3 개가 바뀌었어요. 범위는 2개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2 단계에서 확인하니까 저항값 상승이 없어요. 그죠? 여기도 이제 2% 미만 상승해서 종료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샘플 최적화 완료됐고 그다음에 아웃샘플 그래서 최저값이 달라요. 보면 여기 인샘플에 보면 최저값이 요렇게 아까 된 것처럼 요렇게 됐고 마지막에는 18이 26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26으로 바뀐 값 요렇게 2 단계 거. 그래서 각각 백태를 하니까 요런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TG를 보면 1 단계에서 5 0 0 원, 2 단계에서 마이너스 5 0 0 원이네요. 그죠?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값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진 분석을 하면 그래프는 이제 아웃샘플 구간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어 처음에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떨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 수익금은 마이너스 4 0만 원이고요. 그죠? 요렇게 아웃샘플만 2 개만 하니까 요렇게 됐어요. 그 결과값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최종 데이터는 요런 형태로 쭉 찍혔어요.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쭉쭉 마이너스네요 다시. 음 이렇게 잘못 잠깐만요. 시간 요런 잠깐만요. 잠시만요. 결과값이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음 로그를 보면 15 일부터 19 일까지 하나랑 22 일부터 26 일까지인데 상세 기록에 보면 22일 거부터만 찍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5일 거부터 찍혀야 돼요. 그래서 보면 코드를 보면 여기 잘못돼 있어요. 요 TTTSG가 윈도우 Q로 상세 기록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TSG를 보냈잖아요. 그럼 마지막 것만 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잘못돼 있네요. 그죠? 요거 TTT 요게 여기만 쓰이고 여기까지만 쓰여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TTTSG로 요렇게 바꿨습니다. 요 부분.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전진 분석에서. 그래서 요게 실제로 여기 이게 아니고 2개 합친 것 값, 요 합친 값이 그죠? 그래프대로 합친 값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 그래프대로. 요 그래프대로. 마지막 구간만 표시되니까 잘못됐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진 분석까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진 분석을 통해서 얼마간의 학습 기간과 얼마간의 확인 기간을 두고 얼마만의 검증 기간을 두고 전진 분석을 최적화해야 될지. 이제 전진 분석은 어 얼마의 기간으로 최적화를 하고 그 기간 그 최적화 값을 얼마를 돌릴지를 확정하는 거예요, 이 전진 분석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달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2달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전지 분석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할 때 베이지안으로 1 차로 했다가 그리드로 최적화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그림판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판으로 하나 3D
그래프를 만든다 치고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이제 3D 그래프가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합시다. 요런 형태. 요런 형태의 모양을 바닥면을 가지는데 이 사이사이에 뭐 고점들이 있겠죠. 뭐 요런 형태로 뭐 요런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요런 형태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고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고점들이. 그러니까 이제 3D 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저가를 하다 보면 옵티나가 찾았을 때 여기가 우리 국내 우리 지도에서 산으로 칩시다, 산으로. 그럼 여기는 한라산, 여기는 한라산, 여기는 한라산이고 어 한라산, 여기가 백두산이라고 칩시다. 이제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제일 높아 보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옵티나를 돌렸을 때 여기를 찾을 수도 있고 여기를 찾을 수도 있고 여기를 찾을 수도 있어요, 옵티나는. 그리고 옵티나 기준으로 또 최적화를 돌리다 보면 뭐 한라산 여기를 찾았는데 한라산 근처까지는 찾을 수 있어도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먼다고 생각하면 이 백두산을 찾지를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GA라는 걸 써 가지고 GA는 랜덤으로 탐색을 합니다. 뭐 여기도 한번 GA 같은 경우 탐색하는 범위가 뭐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이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랜덤으로 탐색을 해요, GA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고점이 한라산이라면 간혹은 그거보다 나은 백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GA를 쓰고요. 물론 이제 옵티나 가지고도 옵티나를 뭐 여러 번 돌리면 다른 값이 찾아질 수도 있어요. 옵티나를 여러 번 돌려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이 GA입니다, GA. 이 GA는 예제를 불러와 보면 요렇게 이 범위를 적는 형식이 달라요. 우리가 최적화에서는 시작값, 종료값, 간격, 최저값 이렇게 입력했지만 이 GA는 이 범위를 전부 다 적고 최저값만 요렇게 적어요. 형식은 비슷한데 나열하는 거랑 이제 기준 시작값, 종료값, 간격 요렇게 넣는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GA는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고 요렇게 리스트 형태로 첫 번째 요소를 리스트 형태로 요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저값 요렇게 바꿔 요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변경하는 게 이 범위 편집기입니다, 범위 편집기. 지금 이제 최적화 예제가 요렇게 우리가 방금 했던 그 요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거를 단순하게 최적화를 GA로 딱 바꾸면 요렇게 바뀌어요, 자동으로. 이 간격만큼의 요소가 자동으로 이렇게 추가됩니다. 최저값은 그대로 39, 21 그죠? 39, 21 0 만 117, 28 마이너스 41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죠? 요런 형태로. 방금 우리가 전진분석을 돌렸지만 전진분석을 돌렸을 땐 이 값이 변경되지 않아요. 전진분석은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최적 테스트 편집기도 마찬가지. 테스트 편집기는 테스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이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그리드 최적화했던 그 값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바뀌지 않잖아요. 값은 똑같은데. 똑같은 걸 사용해서 똑같은 화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GA를 돌리기 위해서는 범위 편집기를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반대로 요게 없을 경우 GA를 가지고 최적화로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요런 형태로. 물론 똑같겠죠. 그죠? 로딩하면. 예. 그 버튼들이 요거예요. 그리고 키값 재정렬은 키값이 뭐 이렇게 다를 경우. 그죠?
재정렬 누르면 요렇게 정렬이 됩니다. 요건 똑같아요. 여기에 여기 변수 편집기에 있던 키값 재정렬하고 같아요. 범위 편집기에 있는 키값 재정렬도 요렇게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GA를 돌리게 됩니다. GA를 요렇게 해서 요것도 최적화 예제 전략이라고, 예제 범위, 예제 GA 범위라고 할게요. GA 범위 요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PA 범위 로딩하면 요렇게, 어차피 이 최적화해서 쓰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렇게 들어가면 범위에 보면, 주식 범위에 보면 이렇게 GA 범위 컬럼이 달라요. 그죠? 이름은 같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해서 GA를 돌리면 GA는 랜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어 최저값을, 다른 값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에 있는 베이지안 오튜나가 가장 시간 대비 최저값을 잘 찾아주는 거고, 그 그리드는 그다음, 그리고 GA가 이제 시간 대비 최적, 시간은 오래 걸려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간혹 가끔씩 돌려보시면 다른 최저값이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돌리지는 않을게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조건 편집기. 조건 편집기도 예제를 눌러보시면, 조건 편집기는 뭐냐면 별도로 이제 설정이 매수 조건수랑 매도 조건수, 그리고 최저가 횟수 요렇게 있죠. 그죠? 최저가 횟수 이제 100회만 하면, 어 최저가 횟수를 100회만 하면, 최저가 횟수 1000회? 1000, 이게 최저가 횟수 100회? 100회만 해 볼까요? 이게 예전에는 썼었는데 잠깐만요.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네요. 이제 조건 최적화는 요렇게 최적화 횟수만큼 돌아가게 되고, 그 최적화 횟수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조합을 얘 같은 경우 코드 설명할 때 했었는데,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얘는 그 봅시다. 10 개씩 1000 개씩 돌아가죠. 그죠? 1000 개씩. 한 번 돌아갈 때마다 1000 개씩 조합을 만들어서 돌려요. 요 get 코드 리스트에 보면 리밋 타임 안에서 소트해 가지고 파일 나오, 이 20번 20 개의 조합을 만드네요. 20번. 20 개의 조합을 만들어요. 20 개의 조합을 요렇게 잡아 넣는 거죠. 그죠? 요 컨 바이컨즈랑 셀컨즈에 랜덤 셔플 해 가지고, 그죠? 개수만큼 빼와 가지고 정렬 한 다음에 요렇게 잡아 넣게 됩니다. 20 개. 20 개를 잡아 넣게 돼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20 개만큼 만들어서 자동으로 돌리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 편집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샵으로 해서 주석을 달아가면서 어떤 분류의 조건인지 요렇게, 지금은 간단하게 요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개를 넣어 가지고 매도에도 여러 개를 넣고 해서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가령 요거 5개, 요거 3개 요렇게만 해 봅시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한번 돌려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최적화도 그렇고 테스트 전진 분석 GA 조건 다 같이 보면, 맨 처음에는 이 학습 기간의 데이터를 다 쓰는 거고요. 검증은 학습 기간 안에서 검증 기간만큼의 데이터를 빼서 검증을 한 후에 머지 값을, 기준 값을 도출하는 거고, 교차 검증은 이 검증 기간을 여러 개를 두고 교차 검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테스트 편집기, 전략 편집기, GA 편집기도 그렇고.
GA도 요렇게 GA 최적화 검증 GA 교차 검증 GA 요렇게 있죠. 조건 편집기도 그냥 조건 최적화, 검증 조건 최적화, 교차 검증 조건 최적화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은 교차 검증을 씁니다. 대부분은. 요렇게 한번 요걸 저장을 해야겠네요. 그죠? 예제 조건 요것도 예제 조건이라고 저장을 해야지만 돌아갑니다.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로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로딩. 요렇게 로딩되어 있어야 요 텍스트를 읽어 가지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돌려 볼게요. 다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완료돼서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 데이터 길이를 안 넣으니까 오류가 나서 여기 전부 다 데이터 길이를 넣었어요. 코드에서도 이제 데이터 길이를 넣는 걸로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줬고요. 로고는 보면 기준값을 0을 초과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나 버렸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DB도 만들고 우리가 코드에서 본 것처럼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요렇게 탑 최적의 조합 기준값이 가장 높은 5개를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쇼 탑 컨즈라고 해서 어떤 조건들이 많이 출현했는지 출현 빈도를 요렇게 또 보여줍니다. 요게 로고가 찍혀요. 출현 빈도. 출현 빈도도 DB에 저장이 되고요. 기준값 5개도 요렇게 쇼 탑 컨디션도 DB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은 없어서 안 되네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전력 편집기, 최저가 편집기, 테스트, 전진 분석 시 조건, 범위, 변수 모든 게 완료됐네요. 그죠? 코인 같은 경우도 같아요. 같은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 전략 탭에서 주의해야 될 건 이 시간을 넣을 때 우리가 이제 설정에서는 종료 시간을 넣을 때 요렇게 초 단위로 넣었지만 전략 종료 시간은 이 전략 탭에서는 전략 종료 시간을 이제 분봉일 경우는 분 단위로 넣어야 돼요. 분봉도 우리가 벡터를 한번 해 볼까요? 일단 분봉으로 바꾼 다음에 전략을 다시 엔진을 다시 로딩해야겠죠. 그죠? 음 전략 탭에서 엔진을 다시 로딩하면 분봉으로 다시 로딩될 겁니다. 전략도 다시 로딩하면 이제 분봉 아까 분봉 전략 2 번에 저장해 놨잖아요. 그죠? 2 번에 그렇게 잘못돼 있다네요. 맞는데. 아 시간. 요 시간도 이제 바꿔야 돼요. 90 이제 백트 엔진 로딩할 때도 9000 그리고 분봉 같은 경우 1520 요렇게죠. 요렇게 로딩해야 돼요. 백트 엔진도 여기서. 주의할 거는 분봉은 백트 엔진 로딩할 때도 15 년 잠깐만요. 설정이 안 맞나 봅니다. 요거는 일단은 사용 안 함으로 바꾸고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90000이 아니고 900이죠. 900 분 단위로 그죠? 900 고렇게 해서 원래 이제 이걸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은 없지만 요것을 원래 스냅샷으로 해 놓고 엔진을 눌러 보면 이 시간이 변경돼요. 요렇게 단위가. 그죠? 지금은 9 시부터 9시 30 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1 분봉으로 바꾸고
엔진 로딩 버튼 컨트롤 백 테스트를 누르면 요렇게 알아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요런 형태로. 그죠? 고렇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바꿔 주면 좋은데 안 바뀌네요. 그죠? 이 부분도 바꾸도록 해 놓을게요. 여기도 900 1520 1520 요렇게 해야 돼요. 여기도. 그죠? 요렇게 로딩만 하면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더 헷갈릴까 싶어서 다르게 해 놨어요. 다 같은 하면 안 돼요. 이게 시간 DB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합시다. 분봉은 요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롤링 됐으면 요거 백태를 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백태 해 볼게요. 연간 예상 수익률 마이너스 600% 네요. MACD도 별로네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물론 요것도 이제 지금 요렇게 완료됐지만 이것도 최적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여기서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변수 편집기 들어가 가지고 그죠? 요걸 요거 하나하나씩 변수로 만들 수 있어요. 음 그 보조 지표의 세부 설정도 변수로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요 값을 요렇게 넣어 놨기 때문에 요걸 셀프 파스 1, 2 뭐 만들어 볼까요? 변수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 변수로 바꾸면 돼요. 우선 그거 전에 요게 이제 10 이니까 어 자 요거를 최저가 편집기 들어가 가지고 로딩 저장은 안 했죠. 그죠? 그냥 요렇게 두고 여기서 12, 26, 9, 14 요것만 외워 놓을게요. 요거를 하나 카피해 두고 요렇게 합시다. 나중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둘게요. 기본값. 기본값을 요렇게 저장을 해 두고 그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 변수 편집기로 가서 요걸 변수로 바꿔 줄 거예요. 변수. 대로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바뀌는 게 없고 요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상당히. 요 부분도 요렇게, 요렇게 RS 값도 RSI 값도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 바꾸면 요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해 볼게요. 이제 전략 2, 2로 그죠? 저장. 그러면 최저가 편집기 가면 요렇게 저장돼 있겠죠. 그다음에 매도도 저장.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제 이 값부터가 여기니까 앞에 4 개가 추가돼야 돼요. 그죠? 4 개가 뭐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약간 띄우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3 개는 같고 요 하나 추가됐네요. 그죠? 하나. 요렇게 하나 추가해야 돼요. 다시 요렇게 하나 추가돼야 돼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알아서 바꿔 주니까. 여기 원래 12 였으니까 요걸 10 부터 20 까지 해 봅시다. 10 부터 20 까지 1 단위로. 현재는 10 이다. 현재값 12, 26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차피 최저가될 거니까. 여기는 14 그죠? 요거 순서 그대로. 그렇게 하고 요거는 20 부터 30 까지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거에 9 니까 뭐 요 6 부터 15 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죠? 6 부터 15 그다음에 요게 14 니까 요거는 10 부터 20 까지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죠? 그럼 요건 완료됐으니까 간격 줄이고 마지막 게 이게 40 요것도 하나 더 넣었네요. 그죠? 요 하나 더 넣었잖아요 10 번. 그러면 요게 원래 다시 이전으로 가 보면 요로 돼 있으니까 요 뒤에 한 개 더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또 없앴죠. 그죠? 최강도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요거를 없애고 요걸 그대로 요걸 뭐 적은 값이니까 30 부터 30 부터 아니죠, 아니죠. 한 20 부터 50 까지 합시다. 20 부터 50 까지 5 단위로. 지금은 40 그죠? 그리고 요거 RSI 맥스 값은 60 부터 80 까지 5 단위로. 현재는 70. 자 요렇게. 그리고 공백 없애고 그리고 키값 재정렬. 어 키값 재정렬은 범위 편집기 가 가지고 키값 재정렬하면 되겠죠. 그러면 됐고 그러면 14 번까지 됐잖아요. 그죠? 0 번. 1, 2, 3 번, 4 번은 요거고 등락률 5번 맞고 맞고 10 번이 이제 RS 값. 10 번이 RS 값인데 아니네요. 9 번이 체계 강도 맞고 10 번이 없어졌네요. 10 번. 10 번이 RS 값인데 10 번이 어디죠? 20 부터 요거네요, 요거. 요게 10 번이 돼야 되네요, 요거. 다시 키값 재정렬. 그래서 다시 오면 이게 10 번. 10 번이 RSI 그리고 11 번이 등락률. 이게 한 개가 더 없어지네요. 다시. 0, 1, 2, 3, 4 맞고 5 번 등락률. 등락률 상한 고점 평균 대비 0 맞고 거래대가 맞고 9 번 체계 강도 맞고 10 번 RSI 11 번이 11 번이 요거고 그다음에 12 번이 요거고 그다음에 요게 요거 요렇게 바뀌네요. 요렇게 돼요. 그죠? 순서가. 고렇게 해서 다시 범위 편집기 가서 키값 재정렬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키값은 재정렬 되니까 요런 형태로. 요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본문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정렬한 다음 최적화 해 볼게요. 최적화도 똑같이 6의 1로 합시다. 어차피 6의 1로. 그렇게 해서 최적화 해 보고 오겠습니다. 교차 검증 최적화하면 되겠죠. 그죠? 요걸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옵티널을 안 돌린 값이라 플러스 값을 찾지를 못했어요. 플러스 값을 찾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리드만 돌리니까. 그래서 다시 옵티널을 한번 돌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계속 머지값이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 값을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기준값 갱신 없음으로 해서 종료돼 버렸어요. 그래서 옵티널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옵티널을 돌려 놓고 중지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잘 안 되네요. 이 전략으로는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요렇게만 되네요, 최저가는. 다시 이제 베이지는 한번 돌렸으니까 교차 검증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요거 돌려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역시 그리드는 잘 찾네요. 그리드는 엄청 잘 찾아요. 옵투나는 멍청합니다. 그리드는 이 보신 것처럼 요렇게 찾아주네요. 그죠? 거래수는 좀 적어요. 거래수 총 거래 일수가 28일 동안 17 번밖에 안 하네요. 그죠? 근데 승률은 꽤 높고 64% 수익률 합계 9%. 매매 성공지수 1.73% 연간 예상 수익률 80%로 나왔네요. 지수보다는 높은데 아무튼 월요일 빼고는 다 수익이고 어 뭐 쪼끔씩이네요. 쪼끔씩. 그죠? 제일 높은 거는 3. 몇 프로 여기 점 몇 프로 여기 좀 낮은 데서 사네요. 여기는
다 낮은 데서 사는군요. 여기도 좀 낮은 떨어졌다가 낮은 곳에서 사는 걸로 되네요 지금. 그래서 보면 고렇게 되고요. 요렇게 최적화가 잘 됩니다. 그죠? 보면 10번 이게 10번, 30번, 8번 요렇게 바뀌었네요 보조 지표가. 4 번은 14 에서 16 으로 바뀌었고 그죠? RSI는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파라라고 나오고 살 때는 11번 살 때는 어 살 때는 20 미만 RSI가 60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요런 형태로 물론 몇 개 안에서 요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그 차트를 볼 때 왜냐면 차트를 이제 전략을 최저가 해제 전략 바꿨나요? 최저가 해제 전략 2 번이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대비 안 보이잖아요. 최저가 예제 전략 2 번이. 그럴 때는 다시 불러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요런 형태로 2 번으로.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상세 기록에 가서 이렇게 로딩을 했을 때 이 팩터에 보면 우리가 지금 RSI랑 MACD 사용했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 2개 빼고 4 개니까 뭐 체계 강도 등락률 빼고 요거는 다 안 보이도록 해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로딩하면 요렇게 돼요. 그죠? MACD가. 근데 이 MACD는 요 수치예요. 근데 여기서 딱 요걸 누르면 바뀌게 됩니다. 음 같네요. MACD, RSI 요거 빼고 어 같네요. 같으면 안 되는데. 확인해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전략에서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수정하고 왔습니다. 전략을 저장할 때 이 부분이 코드를 보면 음 방금 수정을 해 버려서 잠깐만요. 코드를 보면 요렇게 돼 있었어요. 음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전략 기존 코드는 전략이 있을 때 이렇게 업데이트 코드를 해서 전략 코드를 이렇게 웹다운표로 그죠? 웹다운표로 넣으니까 원래 우리가 보조 지표를 만들 때 이 코드 안에 웹다운표를 여기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 웹다운표가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저장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쌍따옴표로 감싸 주고 그 앞을 웹다운표로 이렇게 코드를 바꿨습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래야 오류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정하고 왔습니다 방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쌍따옴표를 쓰면 또 오류가 납니다. 여기 부분 또 쌍따옴표를 써 볼게요. 아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 놨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저장하면 오류가 나요 요렇게. 그죠? 신텍스 에러.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보조 지표의 세부 설정은 웹다운표로 돼야 된다는 거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직 분봉은 요 전략 가지고는 최적화를 해도 별다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패스를 하고 고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렇게 작성하고 똑같이 요렇게 최적화 전략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전제 분석하고 GA를 돌리려면 범위 편집기 가서 GA용 만들어 가지고 GA 돌리면 되고 그죠?
조건은 똑같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넣어 가지고 하면 되겠죠. 음. 그렇게 하면 이제 전략 탭 설명도 모두 다 되었네요. 전략 만드는 방법까지. 코인도 같아요. 그죠? 이제 다른 건 이제 예제도 있지만 음 미리 한번 설명했었는데 두 가지로 작성한다는 거 그죠? 선물용은 예제를 불러오면 두 가지를 작성한다는 거. 그 예제 불러오면 두 가지 작성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죠? 이 부분은 미리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